안녕하세요.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바닷가에 있는 이미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태안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닷가와는 직선 거리로 약 한 150m 정도 되는 그러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감정 금액도 저렴하고 실제로 낙찰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물건이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6317 사건이고요. 태안군 sak선리에 있는 임야입니다. 자, 그래서 199.95평, 약 200평 정도가 나왔는데, 감정 5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1회 유찰돼서 3,500까지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이고, 준보전산지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현황이 관습도로라고 돼 있어요. 빨간 글씨로 이제 여기서는 체크를 해놨네요. 자, 이 관습도로가 또 뭔지 한번 뒤에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적도를 보시면, 여기 바로 이 땅인데, 좀 전에 일부 현황도로라고 돼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금 가로질러서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반의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있는 토지 대부분들이 그래요. 지금, 네, 다 그렇죠.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에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제 멈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한번 또 이게 지금 로드뷰를 갔는데 로드뷰상 이쪽 땅하고 이제 여기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 또 다시 또 보면 여기에 있는 땅도 일부인데 정확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뭐 경계 측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지적도상의 이 도로에서 지금 찍은 그런 지금 로드뷰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보니까 이게 분할이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그죠? 예, 여기에 땅들이 여러 개 이것도 원래는 1323이었는데 661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땅이 지금 현재 법인이 가지고 있던데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떤 뭐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찍었던 사진 중에 보면 건축신고 표지판이라는 게 있죠. 어, 삭신 20-7번지라고 돼 있어요. 이 땅, 지금 경매 나온 땅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이 토지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쨌든 건축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 봐서는 개발하려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건물 짓고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음, 여기가 됐다면 당연히 여기도 허가는 떨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로가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 도로가 다른 토지들도 통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 때문에 출입을 하거나 좀 건축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또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건축법상에는 만약에 도로가 없어도 건축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이 건축법에 따르면요, 이 토지와 건축물, 이 건축을 하려면 그 도로가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자, 해당 지금 현황 간습도로는 건축법상 지금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지만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 허가 당연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토지도 당연히 건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가는 겁니다. 그럼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그 도로의 정의는 뭐냐면 이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이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건축 허가권자가 이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그 도로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돼요. 근데 얘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어쨌든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럼 반드시 건축 허가가 4m 도로에 접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건축법에는 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의 이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이 이 도로에 다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도상 실제 현장 도로폭이 모두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돼요. 그 대지하고 옆 토지와의 경계선도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뭐 화재 안정성을 확보하고 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뭐 이거는 건축법정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는 4m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허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한데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 3m의 도로에 접해도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변에 건축 이거 지목하고 상관없이 건축 허가를 이미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으면 4m 도로 이런 거 여부 상관없이도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20-7번지가 허가가 났었어요. 이 도로는 아마 20-7번지는 여기인데 이쪽 거를 도로로 허가를 받아서 4m 도로의 폭에 속해서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또 개인 다른 사람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해당 토지를 보면 이게 4m 도로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도로를 새로 깔아야 되는 해습니다. 경계도 불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는 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가받는 데는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3m 도로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허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원하는 대로 좀 맞춰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 저 밑에 있는 땅, 도로 소유자들이 그 현황 그 소유자가 이 도로를 막았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현황 이 도로가 공유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막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뭐 장애물을 설치해서 사용을 막는다. 이건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관습상의 도로라는 건요. 불특정 다수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온 그런 도로로 사도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 권한 자체를 되게 넓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런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또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민법에서 이제 보장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관습상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10년 이상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사용했던 그런 도로들 이런 것들인데 시골길 같은 게 많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도심지에서도 골목길 도로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관습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그 어느 토지하고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어떤 통로가 없을 때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에 대한 통행이나 통로를 하지 못하면 공로에 어떤 전혀 출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면 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때 그때 인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반드시 꼭 뭐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인정은 받다 하더라도요. 상대 그 해당 토지 소유자의 그 피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공짜가 아닌 이에 대한 보상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이런 주의 토지 통행권 뭐 이런 것 때문에 분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관습상의 도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관습상의 도로인데 지료를 청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지료를 청구했을 때 인정이 된 케이스가 있고 아닌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예전부터 전 소유자가 그걸 통행에 대해서 뭐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허락을 했다. 이거는 지료로 인정이 안 됐고요. 만약 이전 토지에 대한 소유자들도 어떤 지료에 대한 청구를 계속 해왔었던 정황이 있다면 또 인정한 사례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시골에서 많이 발생을 좀 합니다. 그 아까 관습법성의 도로와 이제 주의 통행 토지권이 그 뭐 다른 거냐 하는데
사실은 뭐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를 뭐 10년 이상 어떻게 길게는 몇십 년 동안 현황 도로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락한 그런 길이 바로 관습법상의 도로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시골길들,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 골목길 도로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분쟁이 되었을 때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하게 되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도 그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이 해당 토지도 보시면 여기 토지에 출입하기까지는 이 도로를 통해서 오는데, 다 여기 다른 땅에 속해 있는 지금 토지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황상 예전부터 써왔던 관습도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바로 바닷가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바닷가를 이용하려면 이 땅을 또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내가 이 땅을 받았을 때 이런 건축 허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적절히 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토지는 임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산지 전용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계획관리적이게 준보전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 전용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거의 나일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지로 만들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이 도로 때문에 이제 영향받는 그런 건축 허가 문제 등은 이 해당 군청 건축사 사무실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 가능한지, 그래서 산지 전용이 가능한지와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부동산을 시세를 조사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감정 금액이 싼 건지 아닌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임장 철저히 하셔서 시세도 파악을 하시고, 허가에 대한 부분들, 이 건축 허가라던가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들 다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뭐 나만의 캠핑장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토지라서 캠핑장으로 써도 될 것 같고, 허가가 난다면 어쨌든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00평이 조금 넘겠네요. 100평이라 하더라도 건폐율 40%의 용적률이 100%니까 뭐 세컨주택을 짓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뭐 분할을 해가지고 매도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이쪽 부분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이쪽 부분은 보니까 지대가 좀 낮아 보였거든요. 밭이 아니라 전이 아니라 밭이었나 싶기도 해요. 밭이라면, 논이라면, 밭이랑 전이랑 같은 거죠. 이게 전이 아니라 논이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현장을 직접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근 탐문하셔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스토리들도 탐문해 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사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